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 주간 쌓여있는 종목 고민들 쌓아놓지 마시고 저랑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담을 진행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요즘 좀 막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이 안 갈 것 같긴 해도 갑자기 급등이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역시나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문자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자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화를 주시는 것이 상담 채택 확률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1부에 이어가지고 2부까지 진행이 되죠. 9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많은 분들 상담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전화를 편안하게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2부에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조금 들어보면서 바로 상담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해외를 먼저 보게 되면요. 해외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미국장이 0.97%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미국장이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안 가요. 지금 보시면 최근 이제 9월부터 해서 10월까지의 장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코스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장세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빌빌거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약간의 횡보하는 느낌에 좀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따라갑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뭐 그래도 기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장이 0.97%나 이렇게 다우존스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다우존스보다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수가 나스닥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스닥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라든가 뭐 반도체 관련주, 또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우리나라 약간 테마 장세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는데 나스닥이 0.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장은 약간 좀 흐지부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장은 S&P라든지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쪽들이 다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그 외의 증시들은 조금 흐지부지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약간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경기부양책이죠. 중국의 경기부양책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항생도 주춤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적인 호재는 딱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중국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외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외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역시나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논의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좀 관망하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무리가 잘 된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길 수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연말까지 좀 생겨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관련주들도 역시나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일단 어제는 사실 출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노벨 문학상 한국인 최초로 이렇게 수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출판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아마 다음 주 월화까지는 그게 이어질 것 같긴 하나 단기적인 테마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출판 업계가 급등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업종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건들을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자금 조달이 조금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금을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 도대체 어딥니까 하면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업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포인트를 하나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요즘에 지금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있죠. 뭐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한국 예능으로는 첫 번째, 최초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흑백요리사에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2라던가 지옥 2라던가 한때 이제 세상을 조금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드라마 또는 콘텐츠들이 이제 시즌 2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예능 관련주,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주들도 역시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K식자재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백요리사에서 이제 한국 재료를 가지고 많은 셰프들이 요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야, 저 음식 뭐야? 저 재료 뭐야? 저거 맛있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만들어 보려고도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두부라던가 뭐 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K 컨텐츠에서 이어서 뭐 K 푸드 그리고 K 화장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와 함께 그런 어떤 컨텐츠들의 이렇게 좀 알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지수가 막 크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바닥에 있는 지금 K 컨텐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주들 지금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거든요. 뭐 제작사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돈은 잘 벌지만 아직까지 못 갔던 식품 관련주들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현금이 100%이신 분들은 사실 그런 종목들을 약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이 좀 넉넉치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그 많은 종목들 사이에서 옥석을 발굴해가지고 이 종목을 딱 타겟을 찝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이게 괜찮은 종목일까 저게 괜찮은 종목일까를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종목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요. 종목이 한 50개, 뭐 60개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펀드 매니저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 뭐 금융사에 취직하시거나 그래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있는 건 사실 옳지 않은 투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정리해서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많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종목이 많으니까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뭘 상담받을까 고민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오늘만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상담해드리고 있고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2시간 동안 상담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 분들일수록 내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요 종목을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필요 없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제외시켜놔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약간 가지치기 하듯이 조금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얘는 필요 없는 종목, 얘는 사야 되는 종목, 사야 되는 종목이라면 어느 게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거든요. 항상 한정적인 현금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진짜로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수천억의 자산가라고 한다면 사실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띡띡 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최대한 우리는 효율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이런 상담 방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638-3985번으로 그런 고민들 썩히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시작하기 앞서서요. 이번 주 강연회가 오늘과 내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또 진행이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포항과 대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전 또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넘어갈 겁니다. 포항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2시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니케어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있는 정부청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무역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역회관 18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많은 통찰력을 또 이렇게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오늘 종목 상담을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 강연 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청자분들 한 번씩 직접 만나다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종목의 개수가 너무 많고 종목이 너무 골이 깊고 엉망진창인데 상담을 안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담을 받아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소중한 돈을 이렇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전 그게 조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전화 상담을 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필요가 없으시겠죠. 근데 돈이 필요하다면 그게 좀 소중하시다면 전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제발 좀 썩히지 마시고 대응을 해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상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출발해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는 에이펙트 3,200원에 5%를 한 3, 4일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많이 내려갔다고 5% 정도 매입을 했는데 네. 제가 아직까지 너무 모르니까 자꾸 더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직까지는 약손실인데 네. 저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끊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감을 못 잡겠어요. 주식 지금 종목 개수가 몇 개예요? 아직 저는 한 5개 정도 돼요. 5개 정도요? 네.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정도 했어요. 네. 주식을 이제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못 접근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일 정도 빠지면은 하늘이라도 무너지는 것 마냥 세상이 끝난 것 마냥 인생이 완전 종치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3, 4일 빠지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본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다라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용돈벌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약간 이렇게 부엌거리로 할 게 뭐 있을까, 소일거리로 할 게 뭐 있을까 하면 인형에 눈알이나 붙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 인형에 눈알 붙여가지고 또 빌딩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또는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컨텐츠를 보시다 보면은 짧게 사서 짧게 수익 내고 빨리 수익 내고 누가 수익 봤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져간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져가다 보면은 딱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면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거기가 바닥이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하물며 전문가들도 사고 난 다음에 빠지는 일이 수두룩해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도 마이너스 한 70%까지 박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나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마이너스 70%까지 박살났다 하면 와, 저 완전 70%면 진짜 큰 돈 잃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70%까지 내려갔을 때 적절한 타이밍이다 싶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갈 때 수익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청자님은 4일 조금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해서 만약에 월요일에 3,000원에 팔아버리게 되면은 주당 200원씩 손해를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시작을 해가지고 왜 손해를 보고 나갑니까?
시작을 했으면 수익을 보고 나가는 걸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간다는 말은 언제 팔아야 되냐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이렇게 마인드로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매도는 무조건 수익일 때 판다. 그러니까 매도는 무조건 수익일 때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지 않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대에 사가지고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은데 매수가도 지금 에이펙트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서 낮은 편이라서 진입을 잘 했고요. 거기다가 비중도 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종목 5개면 충분하거든요. 더 이상 새로 사지 마세요. 새로 네. 사면 그거 이제 매수 중독입니다. 그래서 네. 5개면 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사셨고 저점에 잘 들어가셨는데 8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점에 사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8개월 정도 되신 분들의 매수가가 어디쯤이냐면 에이펙트로 예를 든다면은 저희 막 6,500원대 이런 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멘토님 이걸 샀는데 어떻게 빠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는 바닥인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셨지만 조금 빠지는 걸 둘째치고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살려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살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냅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 시청자님 우리 그 적금 같은 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네. 적금하실 때 적금 넣었는데 돈이 안 불어나요. 이자가 안 불어나요. 지난달에 넣었는데 이번 달에 해지할까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보험 같은 거 네. 가입하세요? 네네. 보험금 납입하고 난 다음에 지난달에 제가 실비 가입했는데 실비 청구할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해지할까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거예요. 재테크의 일환이에요. 돈을 굴리시고 싶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굴려가게 좀 냅둬야지. 그럼 뭐 4일 됐다고 안 가는데 빠진다고 이러면 어떡해요? 주식은 가만히 그러니까 내 매수가가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대응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을 해주면서 방치가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보관한다. 네가 이렇게 좀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반등이 나갈까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긴 하죠.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요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갈 때 얘도 같이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도 가기 전에 꽃을 피기도 전에 싹부터 잘라버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꽃을 폈을 때 그걸 이제 와 꽃이 이쁘다 하면서 이걸 이제 꺾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예, 뭐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뭐 지금 싹도 안 폈는데 지금 이거를 땅을 다 뒤엎어 버릴까요? 하면 언제 꽃을 수확하실 건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 나는 걸 원하시면 차라리 집 앞에 있는 즉석 볶음밥 가가지고 긁으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냥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네.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비중이 5%니까 충분하고요. 내려가면 더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적자가 나고 있지만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도 빠진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반도체가 반등 나가기 좋은 위치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이펙트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2,500원까지 밀리나면 오히려 더 사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일 빠졌다 이게 아니라 자꾸 의자가 내려가네요. 어쨌든 2,500원에 가깝게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이렇게 진행한다 생각하고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요 가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블루엠텍이요. 블루엠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24,000원에 비중은 10%요. 24,000원에 비중 10%요. 네. 뭐 사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 뭐 10월 15일 날 물고비 뭐 출시 어쩌고 그러길래 조금 사봤는데 자꾸 빠져가지고 이게 그렇게 이제 유행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그러게요. 하는 것은 뭐가 유행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야 되는 거지. 유행을 쫓아다니다 보면 항상 헛물 캐고 있고 뒷북 칠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구조예요, 원래. 그러니까 위고비라는 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뭐 뒷북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11월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 앞북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이제 뒷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출시된다는 건 시청자님만 알아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 관심 가지고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 알고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뒷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걸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집이잖아요. 위고비 출시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걸 남들보다 뉴스에 나오기 전에 시청자님이 미국 뉴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보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막 보다 보니까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해서 이 블루엠텍을 만약에 6월달 7월달에 12,000원에 사놨으면 지금 돈 벌겠죠. 남들이 다 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투자인 아무것도 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투자인 거지.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사야지 하면 무조건 비싸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샀는데 좀 안 가요. 당연하지요. 남들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달려들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팔고 있으니까 시청자님 같은 사람한테 팔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미리 알았지롱 하면서 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월요일에 구조를 그냥 뭐라고요? 월요일에 그냥 던지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좀 뭐냐고 할까요?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지금이라도 돈 팔까요? 이게 아니라 어쨌든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샀지만 다음번에 이렇게 사지 마라는 개념인 거지 지금 당장 팔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위고비 출시까지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한 달 가량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안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생기거나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가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야 다음 달 출시하는데 지금 사볼까? 하면서 매수세가 아직까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블루엠텍이 완벽한 거기에 이제 수혜주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데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같이 가는 것 같고요. 22,500원짜리가 이렇게 밀리면 사실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이 직전 저점인데 이런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것을 원래 기본으로 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손들었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22,5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될까 빠지더라도 박살나더라도 가져가야지 내려갔다 올라가 이런 생각 안 해요. 내려간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다시 갈 것 같으면 다시 사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결단력과 대응력, 순발력이 필요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밑에 있을 때 사시는 건 좋은데 올라와서 샀을 때는 이 대응의 영역이 좀 필요하고 실력이 좀 필요하다. 실력이 없다면 들어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10,000원대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지만은 거의 100% 올라왔습니다. 네. 100% 이상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의 영역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22,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반등이 나간다면은 위고비 때문에 반등이 나간다면 26,000원대에서 한 7, 8,000원대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프트업이요. 시프트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6,600원에 10%예요. 66,600원에 10%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될는지. 계속 가져가면은 안 돼요. 일단 이런 신규 상장주들을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이제 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로 장기 투자하면 3년을 일단은 뭐 물린다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은 내려가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장할 때부터 비싸요. 일단 그걸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신규 상장주를 사가지고 차트 대충 띡 보고 그냥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할 때부터 엄청나게 급등돼서 상장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시청자님은 시프트업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라는 종목으로 예를 든다면요. SK하이닉스가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24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저기가 꽤나 많이 올라와서 비싼 자리죠. 그죠? 지금 제가 네. 차트에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네. 저 자리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차트 모양을 약간 이런 차트 모양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하고 내려갔을 때 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네. 상장할 때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상장됐는데 사실 저 자리가 많이 빠졌다라는 자리라기보다는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살짝 내려간 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코프로도 최근에 2차전지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2차전지 때문에 많이 폭등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이 본 차트는 어떤 모양의 차트냐면은 한 요 정도 보신 거예요. 딱 요 정도 보시니까 어때요? 차트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이 정도쯤에서 뭐 한 17만 원대 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거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시청자님 매수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가지고 에코프로처럼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바로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는 상장한다라는 말 자체가 비상장 주식 입장에서는요. 로또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비상장 주식이 상장한다는 말이 좋을까 안 네, 좋을까? 좋아요. 엄청 좋은 거죠.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다 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느낌이냐면 집 앞에 우리가 맛있는 칼국수 집이 있는데 나만 아는 집이고 동네 사람들 알고 있는 집이라서 장사가 막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는데 방송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때요? 가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호재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이 상장한다 그러면요 주가가 적게는 뭐 한 10배 정도, 적은 게 10배입니다. 많으면 100배 이상까지 급등해서 상장을 해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걸 지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장주는 3년 동안 건들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가님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도 됩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라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은 그냥 저점 깨질 때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저점 깨지면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 자리 깨지면 그냥 손실 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이 좀 있어준다면 요즘에 이제 장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뛰어오르고 이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작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게임 관련주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요. 그 정도 올라오면 빨리 팔고 가면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지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챙긴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장기 투자 안 됩니다, 이거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롯데니치 4,040원에 비중 10%인데요. 롯데 리츠요? 예, 다름이 아니라 어제 문자에 신주 인수권 정석 감인성 유상 측약 이게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이 정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싶어갖고요. 그래요? 예. 그거는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여쭤보시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원래는. 아, 뭐 원래 이제 계좌 이렇게 운영하시고 있는 그 증권사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요. 유상증자인데요. 예. 유상증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님이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제 예. 아주 쉽게 설명만 할 거지 그거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아, 이제 불과 1년? 네, 그러니까 1년인데 앞으로 조금 더 하실 예정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어떤 뭐 복병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모르고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운전하겠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싫더라도 하세요. 주식을 하실 거면. 예.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싫으시더라도 그냥 유상증자를 꼭 알아보세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예. 은행 가가지고 우리가 사장님이 가가지고 나 좀 대출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좀 돈 좀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도도 있고 신용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한도를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대출 안 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대출이 너무 많이 이렇게 끼어져 있다 하면은 뭔가 돈을 빌려오기가 조금 수월하진 않겠네요, 그죠? 예. 그때 일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일반 개인 사장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은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본다거나 가족들한테 좀 물어본다거나 뭐 자녀한테 물어본다거나 주변 지인들한테 야, 돈 좀 꿔줄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 예.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비상장일 때는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지만 상장일 때는 아까 이제 상장이 제가 호재라고 방금 상담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장을 하면은 전 국민들한테 돈 구걸이 가능해요. 아, 전 국민들한테. 근데 전 국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일단 좀 지목을 해서 하냐면 너희 우리 주식 갖고 있지. 야, 너희 우리 주식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좀 필요하거든. 근데 너희가 돈 안 주면 우리 회사 주가 많이 내려갈 걸? 망할 걸? 그러니까 너희가 좀 돈 좀 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지금 1,600억.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1,600억이나 하겠대요. 예. 그래서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1,600억이라는 돈을 지금 갖다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래요 말래요라는 게 어제가 문자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새로 이 사람들이 그냥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예.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상이면은 그러니까 돈만 주세요인 건데 유상이다 보니까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내 주식 좀 더 줄게요 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내 주식을 좀 더 줄게요인 것을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초청장이 날아온 게 어제 문자인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신주 인수권이죠. 새로운 주식을 인수하시겠습니까?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하실 거면 돈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요. 예. 보태야지요. 그러니까 이 1,600억 가지고 이제 뭐 할 건가 뉴스를 보니까 뭐 지금 강남 타워를 뭐 편입을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자산을 편입해서 뭐 하여튼 뭐 빌딩 살 건가 봐요. 제가 지금 제대로 안 읽어봤긴 했는데 뭐 대충 보니까는 뭐 강남 타워 취득에 활용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강남에 빌딩 하나 사는데 1,600억인가 하네요. 뭐 어쨌든 뭐 L7인가 하여튼 이거 호텔을 사겠다라는 건데 요거 사는데 이제 돈 달라는 건데 시청자에 마음에 들면 돈 좀 내고 마음에 안 들면 돈 안 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가? 주가는 빠져요, 어쨌든.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지금 현재 3,500원에 가까운 매수가로 달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할 건데 얘들이 돈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상증자 하긴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3,000 지금 이제 500원에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싸게 아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한 3,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 한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4,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3,000원까지 빠지고 있는 거고 유상증자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3,200원이나 3,300원까지 빠진다라고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시청자님이 내가 이 롯데 리츠 어쨌든 리츠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 있고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은 유상증자 받으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장기로 갈 계획을 짜야 되겠죠. 왜냐하면 1,6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월세도 좀 뽑아 먹어야 될 거고 1,600억이 1,700억, 1,800억, 2,000억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2, 3년, 4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가져가셔도 됐고요. 배당도 좀 주기 때문에 뭐 배당을 좀 받아가시면서 장기로 보신다면 투자해도 되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싸게 주는 거니까 어쨌든. 그 받고 난 다음에 아마 3,200원까지 좀 밀릴 수 있는데 밀린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상증자 그 신주인수권 나왔다고 했을 때 유상증자 참여를 하세요. 하는 방법은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시고 그리고 3,200원대나 내려가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유상증자여갖고 빚 갚는 데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빚 갚는 데 안 쓰고 건물 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성 있는 건물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뭐 일단은 나중에 수익이 좀 난다면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3,200원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 추가하면서 하면 되니까 3,000원, 3,200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 증자는 참여하시고 유상증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완벽하게 이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알아보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일정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으로 가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포항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2층 회의실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제가 대전으로 갈 겁니다. 대전에 있는 무역회관 18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전 11시까지 대전 무역회관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문자 상담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 상담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합니다. 시젠 가봅니다. 오늘 문자로 지금 시젠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젠 41,350원에 15% 정도 이렇게 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좀 남겨주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저는 전화 상담을 선호하기 때문에 문자 상담을 남겨주시는 것보다는 전화 상담이 재택률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시젠을 보시게 되면은 41,000원이면은 매수가가 다소 높은 편인 것 같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 이제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는 아래쪽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주가가 막 줄줄줄줄 빠져내려갈 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하실 판다고 합니다. 땅굴 파듯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형태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내려가다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우리 썰매장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키장이나 썰매장, 이제 스키 시즌이 좀 오고 있죠.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내리막 이렇게 슬로프가 내려가다가 점점 완만해지면은 아무래도 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사람도 점점 빠르게 내려가다가 천천히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멈추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즌과 같은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진행이 더 된다면은 원형 바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형 바닥이 되면은 뒤에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오르막길의 공사가 좀 오래 걸려요. 대신에 내리막이 끝났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막에서 끝나는 이 단계쯤에서 2만 원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바닥처럼 이렇게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만 원에 가깝게 사실은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매출이 영업이익이 잘 보시면은요. 이 코로나 때 돈을 좀 많이 벌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돈을 좀 못 벌고 있지만 다시 또 돈을 벌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키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진단키트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을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진단키트 회사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침으로도 또 눈물로도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타액이라든가 뭐 이렇게 소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들 가지고 뭔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임상과 연구할 만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하겠죠. 하지만 얘들은 유상증자할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진단키트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빠지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도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벌써 2년 기다렸는데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바닥 잡기 전에 2년이었던 거고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2, 3년 또는 한 4, 5년은 좀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2만 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파미셀인데요. 네. 매수가랑 여보세요? 비중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6,000원에 30%입니다. 파매스를 6톤에 30%요. 예. 일단 이거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기업이 돈을 뭐 못 벌거나 문제가 많이 큰 기업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좀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쪽을 제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위고비라든가 이렇게 뭐 비만 치료제 또는 당뇨 치료제 또는 뭐 암 치료제, 표적 항암제, 뭐 이 치매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올 중순부터 해가지고 올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이렇게 안 내려가고 한 번씩 막 팡팡 튀어오르는 이런 그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겨울이 된다면 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가지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튀어 올라갔을 때 한 7,500원에서 8,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는 30% 비중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튀어 오를 때 7,500원에서 8,000원에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져가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S 일렉트리 네, 108,000원에 35%입니다. 비중. 10만 8천 원인가요? 178,000원입니다. 17만 8천 원이요? 네네네. 일단 큰일 난 건 본인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네, 좀 맞아요. 상담 좀.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 좋은 자리 진입을 했어요. 무슨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평선을 보셨든 어떤 지표를 보셨든 간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평선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올라갔다가 빠질 때 뭐 이평선 반등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잘못 잡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기법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7만 8천 원대 매수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뭐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LX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승세가 끝나고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사이에 잡으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는 게 당연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당연하죠, 그죠?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게 그냥 현실로 돼버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자리가 되고 10만 원, 뭐 7만 5천까지 계속 내려가는 자리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지금 이제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지 않으면 조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가 이제 기업의 실적도 너무 좋고 미국에서 뭐 전기를 뭐 배전을 뭐 까네 마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고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 뭐 나오고 전력망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올라왔는데 그게 다 테마고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또 간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온 거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간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실 때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테마가 지금은 좀 조용하죠. 솔직히 네네. 말하면 뭐 전력망 깐다라는 이야기가 한때 이제 뭐 4, 5월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물 간 테마가 돼버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K 컨텐츠라든지 뭐 K 뭐 푸드라든가 이런 쪽들의 주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반등이 좀 나가도 세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 원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밀린다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도 좀 많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절하셔야 되는데 15만 원을 기점으로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는 걸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 줄이고 나중에 추가 매수 대응하시려고 한다면 한 3년 투자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오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은 그냥 15만 원에서 그냥 절제하고 나오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도 벌고 투자를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뜻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기 에코 플라스틱이고요. 에코 플라스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457원의 비중 20%요. 괜찮은데요? 3,457원이면은 비싸게는 안 샀네요. 뭐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내린 것 같은데. 너무 인기도 없고 거래도 없고 음. 그리고 불성실 공시 그것도 떠갖고 걱정도 네. 되고 해서요. 불성실 공시는 자주 떠요. 모든 기업들이요. 아,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성실 공시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 물론 안 뜨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불성실 공시라는 게 공시를 했는데 번복을 하거나 공시 내용이 좀 달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건데 우리 왜 그 이제 살다 보면은 약속을 했는데 다 지킵니까? 아니면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못 지키는 경우 좀 있죠. 뭐 약속 예. 시간이라던가 뭐 해주기로 했는데 까먹었다거나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 한두 번 했다고 이제 뭐 절교를 당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사형 당한다거나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 공시 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금감원이나 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 말 바꾸네. 일단은 너희가 규칙을 어기긴 했으니까 지각을 하긴 했으니까 일단 너희한테 약간 징벌을 주겠어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되고 이게 벌점이 쌓이면은 뭐 벌금 내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주식 안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악재라고 보긴 힘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간다고 하셨지만은 돈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100억 벌던 기업이 700억 벌잖아요. 7배나 벌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뿐인 거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접근한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비중이 좀 많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뭐 2,0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면 추가 매수 고민해야 돼서 비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면 3,500원쯤에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반등 없더라도 2,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니까 2,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3,500원쯤 넘어갈 때 비중을 일단 무조건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장기로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내가 사자마자 주식이 올라가야 된다는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다 생각하시고 대응하는 방법을 항상 저희와 함께 연구하시고 논의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강연하러 떠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2부에서 다른 멘토님과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